명상명언,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62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월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62세 이후에 가장 부러움을 자아내는 사람 중 하나는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점점 더 중요해지며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건강을 가장 큰 자산으로 삼고자 노력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기본이고 적절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역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 역시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고단백 식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내 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만 잘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정신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스트레스는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상,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사람, 62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부러움을 샀습니다. 물론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퇴직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만큼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저축과 투자입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은 62세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현명한 투자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62세 이후에는 주택, 자산이나 연금 등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은 정해진 금액이 매달 지급되므로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금전적인 안정성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이 없으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62세 이후에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존경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활동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62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출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며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사람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나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 자체로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특히 봉사 활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 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사람, 62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인생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무엇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지속하는 사람, 62세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은 타인의 부러움을 사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직업적인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삶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사람, 62세 이후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의 변화가 있기에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러움을 샀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하는 일이나 좋은 점들을 기록해보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62세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62세 이후에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며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 개발을 지속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며 나이 듦을 멋지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62세 이후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더욱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에는 물질적인 성취나 외부의 인정이 우리의 주된 목표였지만 62세 이후에는 그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면적인 만족감,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62세 이후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시간이 흐르면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고 그동안 지나쳤을 수도 있었던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때때로 작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62세 이후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지만 여전히 부모는 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긴 가르침과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바쁘거나 거리가 멀어 만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월이 흘러도 가족은 항상 변함없이 내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손주들과의 시간, 부부 간의 소소한 대화 등이 쌓여가며 그 자체로 큰 기쁨을 줍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사람. 62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여전히 책임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성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러움을 사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의 의지를 가지며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의 기준을 자신만의 것으로 설정하는 사람. 62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인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행복의 기준은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취와는 무관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62세 이후에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계하며 그것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 62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나 삶에 이정표를 지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합니다.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삶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62세 이후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개발을 지속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며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사는 방식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62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자연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의 소중함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단순히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자연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62세 이후에는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자연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신체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숲속에서의 산책, 바닷가에서의 여유, 산을 오르는 활동 등은 신체를 활성화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62세 이후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연의 변화와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순환을 느끼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만족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작은 존재감을 깨닫고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유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큰 사랑을 받습니다. 유머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머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2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머 감각을 잃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유머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러움을 삽니다. 유머는 사람의 성격과 삶의 자세를 잘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삶을 가볍게 받아들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유머는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유머는 나이를 먹더라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을 수 있는 유머 감각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서 겪는 작은 일들이나 변화들에 대해 웃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을 가진 사람, 62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남다른 부러움을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대우려는 의지를 갖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배우지 않거나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62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움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서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의 도전을 합니다. 현대에는 온라인 교육의 기회도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은 사람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줍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인생의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인생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 62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고 성공을 쟁취하려는 욕구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그 속도에서 벗어나 삶을 천천히 여유 있게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하루의 시작을 천천히 여유롭게 맞이하며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는 그 사람의 삶에 깊이를 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명상이나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 등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고 일상에서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62세 이후의 삶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며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성취나 외부적인 인정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그들은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62세 이후 모든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큰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취나 외부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진심으로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두세요.